네. 자, 오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25bp 올렸습니다. 주식시장은 아주 큰 움직임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10시를 기점으로 매도폭을 조금 더 확대해 나가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만 매도폭을 더 키우고 있지는 않습니다. 코스닥도 강보합권에서 유지가 되고 있어서 이미 예상을 했었던 이슈라서 그런지 그리고 늘 주식시장에서는 아주 크리티컬한 이슈는 아니죠. 하지만 종목별로는 분명히 영향이 있는 만큼 오늘 이 금리 인상에 따른 어떤 수혜주와 피해주들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MBN 골드의 이효근 매니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매니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그동안 경기 리오프닝, 재오픈 네네. 수혜주들이 그래도 많이 좀 오르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렇죠. 항공주, 여행주, 네. 카지노 관련주까지 미국에서도 네네. 우리나라에서 좋았어요. 네네. 이 기준금리 인상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부담을 느끼게 되지 않을까 걱정을 네네. 하는데 그렇게 봐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괜찮겠습니까? 일단은 지금 이제 기준 금리가 한 2번 정도 더 오를 때까지는 크게 그 시장에 좀 이들 종목들의 부담은 없지 않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작년 코로나 때 그 기준 금리를 급격히 지금 축소 내린 상태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여기서 한 2번 정도까지는 좀 여유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주식시장이나 이제 부동산 시장에 이제 어떤 식의 영향을 주느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은 지금 이 기준 금리는 뭐 시장에 대한 시황보다는 어떤 이제 종목에 대한 어떤 그 변화 이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종목. 종목이요? 네. 그러면 일단 수혜주와 피해주들로 네네. 구분을 해볼까요? 뭐 전통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것들도 네네. 있습니다만 또 지금은 또 좀 특수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네. 변이 바이러스도 창궐하고 네네. 있고, 그렇죠? 네.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른 만큼 네. 대표적으로 그럼 수혜주를 한번 찾아볼까요? 네. 그냥 간단하게 예. 설명 좀 드릴게요. 그 어느 기업이 한 10,000원의 자산이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그 10,000원일 때 기준금리가 1%일 때 이 회사한테 도움이 되는 거는 한 100원 정도? 뭐 이 정도 도움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금리가 2% 올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한 200원, 그러니까 100원이 더 늘어나는 거죠. 어떤 게요? 그 비용이요? 그 사람의 이제 이익률이. 아, 그러니까 이제 10,000원, 그러니까 간단하게 예를 예. 들어서 10,000원에 예. 내가 이제 은행에 돈을 넣었어요. 네네. 그러면 이자 비용이요? 예. 네. 내가 이제 받을 수 있는 돈이 이자가. 예.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이제 자산이라던가 이게 그 현금이 바로바로 들어오는 기업들은 금리 인상에서 오히려 더 유리한 국면이 되는 거고 반면에 이제 미래가 앞으로 이제 좋아질 것이다 이런 기업들이 있죠. 우리가 소위 말해서 성장주 예. 이런 기업들은 오히려 어렵죠. 특히 이제 바이오 주식들은 지금 돈을 못 벌기 때문에 대부분 그 외부에서 빌려서. 자금을 네. 그러면 또 이자 비용 올라가고 예. 그래서 이게 아주 이제 되게 이제 단순화시켜서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 예. 그런 식으로 본다면 그 어느 정도 이제 가치주나 아니면 지금 바로 이제 실적을 내는 기업들이나 이런 기업들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고 금리 인상이 오히려 이제 성장주라든가 테마주 이런 종목들은 조금 부담이 되겠죠. 그렇다면 확실히 네. 시장의 성격도 좀 바뀔 수도 있겠네요. 네. 지금까지는 성장주와 그 네. 미래 어떤 4차 산업에 네. 수혜를 받는 그런 여러 가지 테마들이 그러면 단기 테마가 아니라 네. 그런 형성을 했었는데 네. 그것이 아니라 가치주나 당장 기업의 실적이 눈에 보이는 그런 네. 기업들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해야 되는 시기가 온 그러니까 겁니까? 아마 이제 서서히 이제 시장에 변화들이 나타나겠죠.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 변화들은 저기서 그 아까 얘기한 대로 제가 얘기한 그 어떤 이자에 따른 어떤 이제 종목들에 대한 평가들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제 성장주 같은 경우에도 저런 종목은 괜찮아요. 어떤 그 2차 전지는 지금 이익을 계속 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성장성도 명확하고. 맞습니다. 예, 그런 종목들은 괜찮죠. 그렇군요. 예. 성장주 안에서도 구분을 네. 해야겠는데 그렇다면 오늘 굉장히 그 솔깃한 얘기들을 네. 듣고 있습니다. 네. 매니저님께서 꼽으신 네. 당장 눈에 이익이 보이고 심지어 네. 성장성까지 있는 네네. 그런 종목은 어떤 업종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일단 2차 전지는 계속 유효하고요. 네. 예,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폴더블 이쪽은 이제 관련주도 조금 볼 필요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동안 좀 많이 정체됐던 반도체 이런 종목들도 좀 봐야 되지 않냐 이렇게 이제 성장주 쪽에서는 그렇게 보고 그다음에 이제 금리 상승이 결국 이제 경기가 좋다는 부분이라면 이 부분은 이제 좀 더 확인해야 되겠지만 경기 민감주까지 이제 확대될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예. 네. 그리고 오히려 이제 피해를 보는 업종은 바이오 이런 종목들은 이제
지금 뭐 미래를 담보로 해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대출이 네. 많으니까요.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런 종목들 그다음에 이제 테마주들 이런 종목들은 네. 조금 꺾이지 않을까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예. 저희가 사실 원고에 네. 화장품주가 있어서 그 말씀을 네, 드리려고 질문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 눈에 보이는 네. 눈에 보이는 경기 재오픈과 관련된 주식을 네. 우리가 화장품주에서 찾을 수 있는 겁니까? 네, 한번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마스크 할 때는 아,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수염을 많이 나는데 네. 마스크 쓸 땐 잘 안 깎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렇습니까? 가려지니까. 예. 네, 그러니까 아마 이제 화장품이 이제 그 마스크를 벗었을 때 가장 이제 좀 그런 종목에 좀 속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네. 대표적으로 화장품주는 그렇다면 네. 바로바로 눈에 보이는 매출이나 이익이 네. 찍힙니까? 여기는 이제 그 화장품 매출 중에서 이제 가장 크게 차지하는 쪽이 그 면세점. 그러니까 우리 그 면세점하고 화장품은 뭐 거의 뗄래야 뗄 수 없는 상황인데 나중에 이제 만약에 우리가 해외 여행을 가거나 네. 이제 그 코로나에서 이제 포스트 코로나에서 그러면 화장품 매출도 자연스럽게 좀 늘어나겠죠. 네. 최근에 이제 그 화장품 쪽에 이제 매출을 조금 보니까 그 실제 그 지금 실적은 이전보다 많이 다운됐어요.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마스크 쓰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수출은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기본적인 그 체력 뭐 이런 것들은 많이 커졌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화장품 보니까 7월 달인가 지금 글로벌 한 3위 되더라고요. 1위가 프랑스, 2위가 미국, 그다음에 우리나라.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이번에 이제 수출이 요즘 되게 잘 되고 있잖아요. 예. 거기서 무역 수지로 내고 있는 부분 중에 화장품이 한 14.3% 그렇죠. 차지할 아주 정도로 효자죠. 지금 예. 화장품이 지금 급격히 성장하더라고요. 예. 근데 다만 이제 전체적인 매출은 많이 좀 작아졌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요. 코로나 이후에 이제 정상화 되면 예. 최근에 이제 그 많이 키웠던 체력도 뭐 예. 이런 것도 이제 플러스가 될 거고 전체적으로 이제 확 올라오겠죠. 네. 그리고 면세점에서 또 매출이 일어날 거고,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화장품 주식 살 때 면세점 주식도 같이 사면 되겠네요. 네, 같이 가죠.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네. 뭐라고 하시냐면 네. 위드 코로나니까 네. 앞으로 마스크 벗을 일은 없지 네. 않을까라는 말씀을 또 하고 계시네요. 뭐 일면 타당한 또 네, 이야기이기도 그런,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정말 주가가 많이 빠졌네요. 근데 바닥권에서 조금씩 반등하고 있는 기미가 보이고 있는 것 같네요. 네. 네. 지금 이쪽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예. 지금 현재는 아무래도 이제 그 코로나 환경 속에서는 좀 올라오기가 조금 어려운데 아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아마 이제 조금씩 변화가 나타날 것 같아요. 일단 이제 마스크를 완전히 벗기는 좀 어렵지만 최근에 뭐 손흥민 축구라던가 뭐 이런 부분들 맞습니다. 봤을 때 예. 뭐 마스크 벗고 막 이제 그 축구를 보거나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장 이제 상징적인 건 저건 것 같아요. 그 미국에서 그 화이자를 공식 그렇죠. 백신으로 승인했잖아요. 인정했죠. 예. 아니, 그 전에 화이자 네. 맞으신 분들은 뭡니까 그러면 이제 와서 인증한다고 네. 하면 뭡니까? 그렇죠. 사실 그런 네. 생각 좀 들었어요. 그래도 뭐 어쨌든 이제 그게 상당히 좀 상징적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FNF 주가 보셨습니까? 예, 전문가님 예, 요즘? 예, 봤어요. 예. 아, 너무 좋아요. 예, 제가 최고가 기록하고 말씀을 드렸었나요? 아닙니다. 제가 오늘 이 얘기 하려고 좀 갖고 나왔었는데. 아, 그렇습니까? 얘기해 주십시오. 텔레파시에 통했는데. 네. 지금 FNF는 네. 지금 뭐 그 전체적으로 지금 소비가 많이 네. 좀 위축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의류라던가 이런 뭐 골프 빼놓고는 거의 대부분이 조금 많이 부진했던 것 같은데 지금 FNF는 이제 좀 그 구조적인 측면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차트가 이 주가를 말해주는 것 같은데 네. 저는 이제 그 기업 실적을 그 미리 예상하기도 하지만 차트를 가지고 이 회사들의 어떤 미래의 실적을 보기도 해요. 왜냐하면 차트에서 미리 보여주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지금 FNF의 이제 차트 흐름을 조금 본다면 지금 이제 상당히 이 회사가 지금 상당히 크게 성장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이제 구조적인 건데 이전에는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 국한이 됐다면 우리나라에 있을 때도 되게 잘했죠, 영업을. 지금 중국에서 지금 상당히 급격히 지금 성장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그 온라인뿐만 아니라 지금 오프 쪽에서 지금 매장이 지금 매년 지금 계속 확대돼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흐름이라면 FNF 같은 경우 지금 뭐 당분간 주가 그러니까 매장이 이제 더 이상 이제 끝날 때까지는 계속 그 매출은 계속 성장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계속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중국의 이 매장은 네. 수백 개가 된다고 네. 하더라고요. 근데도 계속 늘리더라고요. 네. MLB, 디스커버리 네. 이런 네. 브랜드 아십니까? 네. 네. 좀 어린 친구들이 좋아하는 네. 그 브랜드인데 주가가 한 번도 제대로 조정받지 않고 그야말로 네. 미인주 차트를 그리고 네. 있습니다. 사실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네. 저희는 이런 종목 좋은 건 네. 알겠는데 가격만 보면은 네. 선뜻 들어갈 수가 없는 차트기는 네. 해요. 네. 그래도 지금 투자 매력이 있다라고 얘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네. 왜냐하면 네. 아까도 이제 얘기했지만 지금 이 차트를 봐야 되나? 모르겠는데요. 네. 이 종목 자체가 예. 지금 이게 그냥 살짝 올랐다가 떨어지는 차트가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이제 뭐 차트를 갖고 맹신하냐를 수도 있겠지만 맞습니다. 이 주가는 네. 지금 되게 큰 상승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차트의 흐름을 봤을 때 이 회사는 뭐 당분간은 계속 성장을 한다 이렇게 봐야죠. 저한테 아까 어떤 질문 하셨죠? FNF가 너무 좋은 건 네. 알겠지만 가격으로만 보면 예. 좀 근데 부담이 없을까? 물론 이제 많이 오른 없을까? 뭐 근데 이런 우리가 이제 얘기였습니다. 주가를 평가할 때는 예. 그 기업의 가치 갖고 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리석은 질문이었습니다. 우문현답을 해주시네요.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이 오르긴 했는데 예. 여전히 지금 주가는 좀 네. 많이 갈 수 있는 예. 이런. 그러니까 그만큼 앞으로도 성장성이 크다는 거죠. 맞습니다. 사실은 네. 주식을 가격으로 보면 안 되죠. 네네. 기업의 가치, 밸류에이션을 네네. 놓고 봐야 되는데 네네. 밸류에이션은 여전히 매력이 있다라는 네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네. 항공주도 여쭤보고 싶어요. 네. 항공주들은 요즘 대한항공보다도 아시아나항공이 더 좋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아시아나항공이 해외로 가는 비행기가 뜨는 걸 제가 네네. 보면서 요즘 주가 좋은 이유가 저건가? 네. 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네. 항공주도 대표적인 리오프닝 수혜주 아닙니까? 네네. 지금 보니까 뭐 여행도 그렇고 네. 지금 항공도 그렇고 결국 이제 여행주가 이제 지금 이전 코로나 때보다 더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아마도 이제 여행주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살아남은 기업하고 그다음에 이제 없어진 기업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살아남은 기업은 이전보다 더 많은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을 더 차지하게 되겠죠. 정상화 된다면 이런 부분이고 지금 항공주도 지금 이제 지금 약간의 어려운, 그러니까 이런 어려워지게 되면 이제 그 기업이 강도 높은 구조 조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쓸데없는 비용을 줄이고, 네. 체질적으로 이제 하면서 기업의 이제 체질이 바뀌고, 이제 이런 가운데 만약에 이제 여행이 이전 수준으로 돌아온다면, 그 상태에서 이제 비용이 준 상태에서 이 매출이 늘어난다면 이전보다 영업 레버리지는 확 커지겠죠. 네. 그런 측면에서 왜 코로나 이전보다 왜 주가가 더 비싸야 되느냐 예. 그 설명을 한다면 바로 이제 그런 요인이다. 왜냐하면 이제 구조조정으로 이전보다 더 훨씬 단단해졌고 네. 이익은 이전 똑같은 매출이라면 영업이익은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 그렇습니다. 추석 전후로 네. 또 해외여행 상품들이 네. 워낙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그때 되면 이 종목을 단순히 테마주로 볼 수는 없습니다만 또 네. 시장에서 관심이 확 또 몰리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도 들어요. 네. 예. 일단은 지금 보니까 이제 추석해서 저도 좀 알아봤는데요. 나가십니까? 뭐 나가는 것보다는 이제 부럽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네.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좀 한다고 하지만 좀 아직까지는 좀 미미한 수준이어서 그냥 하나의 그냥 모멘텀 정도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이런 지적들도 네. 있어요. 이제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네.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만 네. 여행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좋지만 그 코로나 때 네. 그야말로 많이 실적을 많이 까먹은 네. 측면이 있기 때문에 회복되면 네. 그것을 메꾸는데 시간이 더 네. 걸리지 않을까. 네네. 투자하기에 지금 매력이 있는 것일까라는 네. 불안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네. 있어요. 아까 이제 제가 얘기한 네. 대로 이전에는 이제 한 20개의 기업이 네. 하나 이제 한정된 상품을 가지고 경쟁을 했다면 이번에 이제 어려워지면서 이제 그 기업들은 이제 체질적으로 좀 많이 변화했고 네. 물론 이제 이전에 좀 까먹은 게 이제 그걸 다시 이제 만회를 해야 되겠지만 네. 만약에 이제 계속 이제 코로나가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게 아니라면 앞으로 그 부분은 충분히 메꿔질 거고 앞으로 이제 더 좋아지는 측면들. 네. 그러니까 이전보다 시장 차지할 수 있는 MS 포지션이 더 커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으로 우리가 이제 접근을 해야지. 과거에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 안 좋았던 여행주들 네. 이제 이런 느낌으로 계속 접근을 하다 보면은 결국 우리가 이제 이 종목들에서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자꾸 이제 과거의 틀에서 못 벗어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틀들을 깼을 때
주가에서 우리가 좋은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니저님이 엄청난 또 팬분들이 응원을 그래요? 댓글을 많이 네. 올려주셨습니다. MBN 골드의 이효근 매니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